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북한 개방을 위하여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김오픈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3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위하여 사역했던 북한 개방 선교사입니다. 지난번에 강에 개방하지 않으면 남북 통일, 우리 모든 민족에게 모두가 큰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을 개방하지 않고 진행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화적으로 북한 백성을 기아에 지르면서 살리는 것은 개방뿐이 없습니다. 북한의 노예와 같은 인권 유린을 종집어 찍는 일도 개방하는 북한의 일입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도 개방입니다. 오늘 주제는 북한 경제는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공산주의의 계획 경제가 경제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독재 체제가 북한 경제를 망하게 해. 세 번째는 개방하지 못하여 못 살게 되었습니다. 북한 경제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가 계획 경제가 경제를 망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대학교를 졸업했든지 못했든지 모든 국민이 100% 취업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북사학생은 국가에서 지시하는 곳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 토대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실력이 있더라도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합니다. 간부의 자녀들은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처럼 국가의 고시 제도가 없습니다. 국가 고시 제도가 없습니다. 계급이 없이는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북한 사람은 봉급은 2,500원에서 1,000원입니다. 근데 북한의 시장 환율은 1달러에 8,000원 정도 합니다. 따라서 한 달에 0.5달러도 안 되는 금액을 받는 셈이죠. 계란 한 개, 북한 돈으로 계란 한 개가 2,000원 한이기 때문에 봉급이라고 하면 계란 두 개 값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직장에 월급을 적게 주기 때문에 다니지 않겠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적성이 맞지 않는다고 다니지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북한은 90년도부터 언제자가 없고 배급이 끊겨져 대부분의 기업소가 출근하여도 할 일이 없습니다. 각 기업소에서는 1인당 한 달에 40달러에서 100달러를 내면 출근하지 않고 개인적인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100달러 이상을 버는 그런 아르바이트 자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일하고 바치는 계획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상부에다 상납하기도 합니다. 교사들은 봉급이 없으므로 학부모들에게 촌재를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무료로 치료해야 하는 의사들은 환자에게 뇌물을 받고서야 치료를 하여 줍니다. 사회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서로 훔치고 뇌물을 받아서 운영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년퇴직을 얼마 남지 않은 북한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정년퇴직을 굉장히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하면 연금이 많이 나와서 생활이 나아지는지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노령연금은 조금밖에 받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이라는 거죠. 직장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일하고 돌아가면 바로 당에서 지정하는 직장으로 나가서 출근을 해야 합니다. 러시아나 북한은 공산주의 처음 시작할 때는 강압적으로 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계획 경제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자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일어나면서 생산성 저하를 가지고 왔습니다. 65년도 김일성의 연설 내용을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1인당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 작업반이 운영하는 규모가 70명 내지 80명인데 반장, 부반장, 부분당 비서, 세포비서, 격리, 사무, 비서, 연락 등 감투를 쓴 사람들이 반이나 넘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10명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의 계획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작업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개방된 이후에 러시아에서 작업을 많이 시켜봤습니다. 이분들은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작업량은 극히 적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제품의 개수만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부품이 분량이 많이 나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현지 시찰을 많이 합니다. 공장을 다니면서 격려하고 질책도 하였습니다. 김정은이도 자라농장에도 가고 수산물을 많이 잡으려고 독려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화장 나빠서 하품만 하여도 노군이 눈이 된다고 하면서 화장품 공장에 가서 현지 지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도자 혼자 온 나라의 공장과 농장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많이 돌아다녀도 그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눈속임만 계속 할 뿐입니다. 김일성이가 외국 사람들이 오면 농기구 공장으로 데려가서 계속 생산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계속 뜯어서 다시 재조립을 해서 앞으로 보내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고영환 씨가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경제는 모두 보여주기식의 경제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처럼 경쟁이 없으면 경제를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공동의 것은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유기농사를 한다고 농약과 화학 비료를 주지 않으면 50%도 소화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농약과 화학 비료가 없어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어도 잘 주지 못하죠. 농사를 지을 때는 정성을 다하여 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간만 때우는 농사로는 그 농사가 잘 될 수가 없죠. 농사는 생물이라서 자녀들을 키우듯이 키워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밤새워 물을 줘야 되고, 풀이 많으면 비가 와도 일과가 끝나도 계속 제초 작업을 해야 합니다. 북한의 개인 텃밭 농사는 잘 되어도 공동 농장의 밭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공재산은 먼저 훔쳐가는 사람이 임자. 모든 재산이 나라의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먹어도 총살이 됩니다. 그렇지만 죽지 않으려면 훔쳐서라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평양 건설 노동자 중에 매일 퇴근길에 시멘트를 20kg씩 지고 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농촌 봉사를 나가야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북한은 농촌에 봉사할 때도 먹을 식량을 싸갖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본인 것만 아니라 교사의 것도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고. 그래서 농촌 봉사를 가려면 식량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노동자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 봉사에는 자녀를 빼달라고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아이 상급 학교에 진학시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는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노동자는 그 다음 날부터 가족들을 총동원하여 시멘트를 훔치게 하였습니다. 약속 장소에 몰래 부하를 보내서 가족들이 그곳에 가지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철근과 시멘트가 없는 북한 아파트는 이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북한의 모든 기업에는 당 비서가 나가 있습니다. 군대에도 경찰에도 학교, 심지어는 보위부에도 당 비서가 있습니다. 모든 기업의 생산력을 높여서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지배인이 할 일입니다. 당 비서는 생산력을 높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노동장의 지시와 당의 선전선동에 정신교육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교육 시간이 많아지고 당 쪽으로 간섭이 많아지면 생산성에 차질이 옵니다. 그래도 지배인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 비서의 보고서가 지배인의 인사권에도 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국가에서는 당 비서는 공산당 체제 유지하는 데 1등 공신이지만 경제를 망하게 하는데도 1등 공신입니다. 공산국가에서 체제를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북한은 군사비에 너무 많은 돈을 들여왔습니다. 경제가 망하든지 인문이 굶주린지 상관하지 않고 군사비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습니다. 북한의 GDP는 25%가 군사비입니다. 김일성이가 사망하고 나서 1년 안에 아이들을 낳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5년생과 96년생이 부족해서 이들이 군대 가야 할 시기에 군인 숫자가 모자랐습니다. 이러므로 군대 생활을 동안 했는데 11년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북한은 남한의 적화 통일하는데 남한의 군인이 꼭 필요한가 봅니다. 북한은 세계의 4대 군사강국입니다.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보위부 숫자도 10만 명이나 됩니다. 계획경제의 공산주의 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계획경제를 안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앞으로 경제적으로 큰 파탄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북한 경제를 망하게 하는 독재 체제에 대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에 게시하는 방송을 이어보기가 쉽습니다. 지나간 방송도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북오프너 방송의 김계방 선교사였습니다.